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드리는 작은 유튜버 궁금하기예요. 오늘은 유튜브 초창기부터 많은 분들이 문의 주셨던 다이소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주변에 있는 다이소 매장을 다 찾아봐도 최신 기종은 따로 보이지가 않아서 이전 모델로 구입을 했어요. 제품은 필름만 국산이고 나머지는 다 중국산인데 구형 모델들만 출시하는 걸 보면 아무래도 최신 기종이 출시되면서 가치가 떨어진 제품을 저렴하게 매입해서 판매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제품 퀄리티를 알아보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더라고요. 모두 다 1000원일 거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생각보다 가격이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카메라 보호유리는 1000원으로 다른 브랜드 제품들에 비해 상당히 저렴한 편이고, 디스플레이 보호유리는 다른 브랜드의 저가형 모델들과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는 정도이지만 배송비를 생각한다면 가장 저렴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비슷한 가격대의 신지모르 제품을 리뷰한 적이 있는데 퀄리티가 너무 충격적이었던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 리뷰할 다이소 제품의 퀄리티는 어떨지 기대가 되네요. 저렴해서 그런지 구성품이 다 제각각이라는 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격으로 승부하는 다이소니까 이 정도는 이해해야겠죠? 그럼 하나씩 부착해서 확인해 볼 텐데요. 아이폰 12 모델이 13과 크기는 동일해서 무리 없이 부착은 되지만 노치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호환되지는 않아요. 대충 붙이기만 하면 된다는 분들은 이렇게 붙이고 다니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대충 아닌가? 테두리 마감은 엄청 부드럽지는 않지만 거친 느낌은 없는 적당한 수준, 테두리 틈새는 1.2mm 정도로 웬만한 케이스들과 호환은 잘 될 듯 하네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반만 부착해서 확인해봤는데요. 생각보다 접착제 부분의 노이즈가 크지 않다는 게 확인되었고, 이 이유는 아무래도 접착제 필름층이 얇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노이즈는 심한 정도가 아니라면 화면이 켜진 상태에서 확인이 어렵다는 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터치감은 처음 부착했을 때 굉장히 끈적하고 이질감이 크다는 느낌이라 사용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물질이 쌓여있어서 그랬던 건지 몇 번 닦아주고 다시 확인해보니 디스플레이보다 살짝 떨어지긴 해도 심하게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지 않더라고요. 빛 반사 방지 저하도 일반적인 강화 유리들과 큰 차이는 없다는 수준이었고요. 지문 방지 코팅은 디스플레이에 비해 좀 떨어진다는 느낌인데요. 현미경으로 확인을 해봐도 디스플레이보다 코팅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정말 좋다고 느꼈던 제품들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있으니 가격을 생각한다면 나쁘지 않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퀄리티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간단하게 잠깐 테스트를 해봤는데 예상외로 그렇게 약하지 않은 걸 보니 가격이 저렴해도 대충 만들어진 제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은 갤럭시용 강화유리인데요. 이건 딱히 추천드리지 않아요. 이전에 고부기 브랜드에서 이것과 똑같이 생긴 제품을 리뷰했던 적이 있는데 테두리와 지문인식 부분에만 접착제가 부착되어 있고 원활한 지문인식을 위해 이렇게 해둔 것 같지만 이걸로 인해 생기는 가장 큰 단점은 지문인식 부분에 노이즈가 심하게 생긴다는 것. 이건 눈으로 봐도 확연하게 티가 나기 때문에 상당히 거슬린다는 느낌인데요. 인식률도 크게 떨어지는 게 확인이 되고 빛에 비추어 보면 빛 반사가 심하게 나타나는 게 확인되는데요. 접착제로 디스플레이와 완전히 부착되어야 이런 빛 반사가 낮아지기 때문에 다이소가 아니더라도 이런 형태의 제품은 따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이에요. 디스플레이의 품질을 최대한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보호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기능이 아닐까요? 다음은 필름을 볼게요. 유일하게 국산 제품인 이 필름의 구성품이 이상한 플라스틱이랑 천 조각 하나만 달랑 넣어준 걸로 부착하다 보면 소비자를 약하게 키우고 싶지 않다는 업체의 아이덴티티를 엿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저 같은 필름 부착 장인에게 이런 열악한 구성이 걸림돌이 될 수 있을까요?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때 쓰는 게 아닐까요?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는 건 이미 최고의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부착 난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부착 기술이 좋은 분들이 아니라면 별로 권하고 싶지 않네요. 일단 이건 소프트 필름이기 때문에 손톱 자국이 남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지금까지 리뷰했던 필름들 중 곡면 디스플레이를 커버하는 제품은 모두 손톱 자국이 생겼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이즈는 일반적인 필름들과 유사한 수준이에요. 비교를 위해서 반으로 잘라서 확인해보니 뭔가 미묘하게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느낌인데 지문이 묻어나오는 것도 좀 지저분하게 생기는 게 보이더라고요. 확대를 해보면 이상한 빗살 무늬가 생기는 걸 보니 코팅 과정에서 뭔가 차이가 있었겠다는 느낌인데요.
지금까지 리뷰했던 제품들 중에서는 이런 현상이 있었던 적이 없었던 걸 보면 따로 품질이 좋다고 볼 순 없겠지만 0.12mm의 얇은 두께로 터치감을 심하게 떨어뜨리는 건 어느 정도 막은 듯해요. 소프트 필름은 모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지저분해지고 가격을 생각했을 때 저렴하게 구입해서 자주 교체하는 용도로만 보자면 크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부착 기술이 좋은 분들이라면 자주 교체해서 사용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다음 스크래치 테스트를 해볼 텐데요. 먼저 아이폰용을 칼로 긁어보면 따로 소리가 나지 않고요. 갤럭시용 강화 유리는 칼로 긁었을 때 소리가 살짝 나는 정도로 차이가 보였습니다. 이 차이는 경도 테스터기를 이용하면 확실하게 비교할 수 있는데요. 먼저 경도 6번으로 긁어보면 따로 걸리는 부분이 없는 걸 보니 두 제품 다 나쁘지 않은 원판의 유리를 사용하는 듯한데 강화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표면의 스크래치를 버티는 정도가 다르다는 걸 소리로 확인할 수 있어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마지막으로 파손 테스트. 먼저 아이폰용을 확인해 볼 텐데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강화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무작위로 10개의 지점을 선택해서 100N까지 힘을 가해보니 따로 이상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파손이 될 때까지 더 힘을 가해주니 123.6N에서 파손이 되고 다른 부분들도 거의 비슷한 수준. 모서리는 그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물론 디스플레이 유리의 튼튼함과 비교하자면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진짜 저품질 제품이 상당히 낮은 수치에서 깨졌다는 걸 고려한다면 기본은 하는 제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갤럭시용 강화 유리는 처음 두 번은 100N까지 버티는 모습을 보이다가 낮은 수치에서 파손되는 부위가 생기는데요. 유리 두께가 얇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비슷한 스펙의 다른 강화 유리들의 결과와 비교를 해봐도 괜찮은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카메라 렌즈는 0.39mm로 다른 렌즈 보호 유리보다 좀 더 두껍긴 하지만 그리 튼튼하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는데요. 렌즈 보호 유리 구조상 렌즈와 완전 밀착하지 않기 때문에 충격에 더 약해져서 작은 충격에도 깨져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스크래치 보호 효과 정도밖에 기대할 수 없을 듯한데 갤럭시 시리즈의 고릴라 렌즈 전용 강화 유리는 스크래치에 약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아이폰 시리즈의 렌즈는 스크래치에 상당히 강해서 크게 사용할 필요는 없을 듯한데요. 스크래치는 케이스만으로 상당 부분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히 먼지 유입 방지용으로만 보자면 1000원 가격에 저렴하게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하네요. 오늘의 결론. 최신 기종이 나오지 않는다는 건 좀 아쉽긴 하지만 이것보다 낮은 퀄리티의 제품을 이쁘게 포장해서 만원에서 2만원까지 판매하고 있는 업체가 많은 만큼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렴한 가격에 적당한 퀄리티의 제품을 찾는다면 다이소 강화 유리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갤럭시 사용자분들은 강화 유리는 추천하지 않지만 필름은 자주 교체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 괜찮을 듯한데요. 부착 난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조만간 절대 실패하지 않는 필름과 강화 유리 부착 스킬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다뤄보겠다는 약속드리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